따르릉, 따르릉. 새벽 6시에 울리는 전화벨. 그 순간 나는 내 인생 최악의 6개월이 시작될 줄 몰랐다. 여보세요? 며느리 일어났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잠든 머리를 후려친다. 옆에서 자던 남편이 눈을 뜬다. 네. 어머님. 오늘 우리 집에 와야 해. 친정어머니도 같이 왔으면 좋겠구나. 전화가 끊긴다. 심지어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나는 결혼 2년차 며느리 김민정, 32살. 그리고 오늘 내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첫 만남을 갖는 날이다. 사실 이 만남은 피하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67세.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 완벽주의자의 자존심도 세다. 반면 우리 엄마는 63세. 시장에서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한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분이다. 서로 만나면 안 좋을 것 같았다.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는 거야? 남편 정호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모르겠어. 어머님이 이유도 안 알려주시고. 사실 이유는 대충 짐작된다. 얼마 전 명절 때 친정에서 보낸 선물을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싼 것들을 왜 보내냐며 핀잔을 주셨었다. 그때 나는 참았다. 하지만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당연히 화가 나셨다. 그 양반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걸 가지고. 그 후로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냉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된 것이다.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옷장에서 옷을 꺼내며 한숨이 나온다. 뭘 입어야 할까? 너무 좋은 걸 입으면 딸 주제에 사치한다 할 것 같고 너무 평범한 걸 입으면 예의가 없다 할 것 같다. 결혼하면 이런 게 일상이 되는구나. 전화를 들고 엄마에게 연락한다. 엄마, 시어머님이 오늘 만나자고 하세요. 뭔 일인데? 엄마의 목소리도 벌써 경계심이 가득하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와달라고 하시네요. 그 양반이 또 뭔 소리 하려고 그러나? 엄마의 목소리에서 이미 전투 모드가 감지된다. 아, 망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벌써 머리가 아프다. 남편은 회사에 가야 한다며 피해버릴 예정이고 나 혼자서 두 분의 전쟁을 말려야 한다. 거울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한다. 오늘만 무사히 넘기자. 그냥 웃고 넘기자.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그냥 넘어갈 리 없다는 걸. 오후 2시. 시댁 앞에 도착했다. 엄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다. 머리도 파마를 새로 했다. 완전 무장한 모습이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누가 긴장해? 나 이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해. 하지만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나온다. 베이지색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까지. 완벽한 어퍼 클래스 스타일이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얼어붙어 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도 어색하게 인사한다. 두 분이 서로를 훑어보는 시간. 불과 3초인데 영원처럼 느껴진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는 시어머니. 엄마가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본다. 집이 참 넓네요. 그저 그래요. 시어머니의 대답이 시큰둥하다. 소파에 앉은 두 분. 나는 가운데 앉아서 어색한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차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차 준비 좀 해주겠니?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거실 상황을 훔쳐본다. 두 분이 완전 침묵 중이다. 공기가 얼어붙을 것 같다. 차를 가져다 드리며 대화를 시도한다. 어머님, 저희 엄마도 민정이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셔야죠.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차갑다. 엄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는다. 민정이가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말썽 안 부릴 거예요. 엄마가 나를 치켜세우며 대화를 이어간다. 착한 건 좋은데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돌직구가 날아온다. 엄마의 눈이 날카로워진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처럼 살 수는 없죠. 기본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본이요. 엄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한다. 명절 때 보내주신 선물 말이에요.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다. 엄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성의가 부족하다고요. 제가 며느리 때는 명절마다 정성껏 준비해서. 아, 그래요. 그럼 요즘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최소한 백화점에서. 백화점이요. 우리가 백화점 사장이에요. 완전히 불붙었다. 어머님들 잠깐. 내가 말리려 하지만 두 분은 이미 서로만 바라보고 있다. 정성이 중요한 거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반박한다. 정성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지지 않는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 이 정도라니. 그럼 점심 드시죠. 내가 급히 주제를 바꾼다. 다행히 두 분 모두 일단 먹을 것부터 챙기자는데 동의한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진다. 갈비찜, 나물 반찬들, 미역국까지.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다. 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엄마가 감탄한다. 진심인 것 같다. 별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조금 누그러진다. 식사를 하며 분위기가 조금 풀린다. 음식 이야기, 요리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진다. 이 갈비찜 양념이 뭔가요? 정말 맛있어요. 배에 사과 갈아서 넣고. 시어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다행이다. 이제 좀 풀리나? 하지만 내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민정이는 요리 잘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화제로 끌어들인다. 네, 잘하죠. 어릴 때부터 저한테 배워서. 엄마가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그런데 정호가 말하길 김치는 잘 못한다고 하던데. 또 시작이다. 김치요. 저희 김치 맛있는데. 엄마의 표정이 다시 굳는다. 아, 김치는 집마다 맛이 달라서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시어머니의 말이 겉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속뜻이 다르다. 우리 집 김치 맛에 맞추라는 뜻이다. 그럼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정호가 좋아하는 맛으로 담가보죠. 엄마가 한 발 물러서며 말한다. 레시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손맛이 중요한 거죠. 시어머니의 말이 은근히 깐다. 너는 손맛이 없다는 뜻이다. 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두 분을 번갈아 본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는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엄마가 자리를 뜬다. 시어머니와 둘이 남게 되자 분위기가 더 어색해진다. 민정아, 네, 어머님. 너희 엄마 좀 직설적이시네. 죄송해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성격은 이해하는데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까 명절 선물 이야기 때문이다. 어머님, 저희 엄마 마음은 좋으세요. 다만 표현이. 마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화장실에서 돌아온 엄마가 앉자 대화가 끊긴다. 하지만 공기 중에 긴장감이 떠돌고 있다.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엄마가 인사한다. 천만에요. 시어머니도 인사를 받는다. 거실로 다시 이동해서 차를 마신다. 민정이 결혼 준비할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시어머니가 물어본다. 머료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건데. 요즘은 예단도 별로 안 하던데. 또 시작이다.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한다. 예단 말씀이세요? 요즘 추세가 그런가 봐요. 시어머니의 말투가 비꼬는 듯하다.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 해드린 거지. 성의는 있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진다. 나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 어머님들 차 더 드릴까요? 하지만 두 분은 이미 서로만 바라보고 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다. 그때였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뜬다. 엄마와 나만 남은 거실. 엄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다. 엄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 양반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 목소리 좀. 예단이 적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마련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온다. 죄송해요. 급한 전화라서. 괜찮아요.
엄마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한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다. 그런데 아까 예단 이야기 하셨는데. 엄마가 갑자기 입을 연다. 아,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한다. 아니에요. 말씀 끝까지 들어보고 싶어요. 엄마의 눈에 불이 붙었다. 별 뜻은 아니었고. 저희가 예단을 적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 말씀이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요즘 세상이요. 저희만 그런 거예요. 완전히 불붙었다. 진정하세요. 시어머니도 당황한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 팔아가며 번 돈으로 딸 시집 보냈는데 적다고요. 엄마가 벌떡 일어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일어선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들 제발. 내가 말리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저희가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형편을 탓하시면 어떡해요? 형편을 탓한다고요?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이요? 그럼 저희 현실이 부족하다는 거네요. 두 분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린다. 제가 그런 말 했나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말을 왜 그렇게 비틀어서. 비틀기요. 저 귀머거리인 줄 아세요? 엄마가 테이블을 탁 친다. 진정하세요.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인다. 진정하라고요. 우리 딸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무시한 적 없어요. 없다고요. 명절 선물은 성에 없다. 예단은 적다. 그럼 뭐가 맘에 들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세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엄마. 내가 엄마를 붙잡으려 한다. 나도. 민정아, 오늘 다 들어보자. 30년 동안 손톱에 때 끼도록 일해서 딸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직장 다니게 하고.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진다. 그래서 이런 좋은 집 며느리로 들어오게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런 소리 들어야 해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변명한다. 이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극단적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대우가 극단적이었어요. 폭발이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 분 사이에서 우왕좌왕한다. 엄마, 어머님 제발.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 민정이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보세요. 민정이는 잘못 없어요. 그럼 저희가 잘못했다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완전한 전쟁이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오늘은 절대 평화롭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가자, 민정아. 엄마가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안사돈 잠깐만. 시어머니가 말리려 하지만 엄마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다. 엄마. 나도 급히 따라간다. 더 이상 무슨 소리 들을 필요 없어, 가자. 엄마의 목소리가 결연하다. 신발을 신으며 엄마가 중얼거린다. 30년 동안 일해서 키웠나?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온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뜻으로. 됐어요. 엄마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한다. 다시는 이런 자리 만들지 마세요. 쾅. 현관문이 닫힌다. 엄마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뒤를 돌아본다.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서 있다. 택시에 탄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다. 엄마. 말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가 떨린다. 택시 안의 정적이 무겁다. 집에 도착해서도 엄마는 계속 무표정이다. 엄마, 차라도 드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보인다. 그날 밤 엄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다. 엄마, 어제 일은. 그냥 잊어버려. 하지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편 정호에게 전화가 온다. 미안해 엄마가 그러시네. 정호의 목소리도 착잡하다. 괜찮아. 우리 엄마도 좀 흥분하셨어. 두 분 다 성격이 강하셔서. 성격 문제가 아니다. 이건 더 깊은 문제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느낀 엄마의 상처. 자존심 센 시어머니의 당황감.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엄마는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와도 표정을 굳힌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마. 엄마, 그래도 시댁인데. 시댁이면 뭐해? 우리를 무시하는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민정아, 너희 엄마 성격이 왜 그래? 어머님, 저희 엄마도 마음이 상하셨나 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두 분 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간다. 남편도 힘들어한다. 우리 때문에 두 집안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복잡하다.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일주일이 지나도 두 분은 화해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굳어진다. 저 양반이 사과해야 해. 엄마는 시어머니의 사과를 원한다. 너희 엄마가 먼저 사과해야지. 시어머니는 엄마의 사과를 원한다. 둘 다 먼저 사과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지쳐간다. 명절이 다가온다.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분이 만나면 또 전쟁이 벌어질 게 뻔하다.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다. 결혼했으니까. 가족이니까.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서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두 어머니를 만나게 한 것? 아니면 중간에서 제대로 말리지 못한 것? 아니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온다. 남편을 보면 더 미안하다. 정호도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 오늘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시더라. 뭐라고? 너희 장모님이 성격이 너무 강하다고. 한숨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 분 다 자존심이 세서 먼저 사과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계속 중간에서 눈치만 볼 수도 없다. 결혼 2년 차에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 일이 될 줄이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두 분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 2주가 지났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엄마는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와도 혈압이 오르신다. 그 양반 생각만 해도 화가 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너희 엄마는 왜 그렇게 성격이 거칠어? 나는 두 분 사이에서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 됐다. 정말 지겹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정말 성격 차이 때문일까? 두 분의 싸움을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그렇게 직설적이지 않으신데 그날 유독 엄마를 자극하는 말을 많이 하셨다. 엄마도 평소에는 참을성이 많으신데 그날은 왜 그렇게 폭발하셨을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엄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다. 엄마, 진짜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 양반이 우리를 무시해서. 무시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엄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한다. 민정아, 엄마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너를 좋은데 시집 보내려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너 키우면서. 정말 죽을 맛이었어.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고 밤 10시에 들어오고. 손톱 밑에 때가 끼도록 일했어.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너만큼은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그 순간 깨달았다. 엄마의 분노는 단순히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30년 희생이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집 며느리가 되면 엄마도 떳떳할 줄 알았어. 엄마, 그런데 그 양반이 우리가 해준 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엄마의 마음이 이해됐다. 하지만 시어머니 마음도 궁금했다. 다음 날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났다. 어머님, 그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 예단이나 선물 이야기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한다. 민정아, 솔직히 말하면 네, 너희 엄마가 무서웠어. 무서우셨다고요? 너무 당당하더라고.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내가 며느리 때는 시어머니 앞에서 기도 못 펴고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고백이 이어진다. 너희 엄마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니까 기가 죽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른 체면을 세우려고 했나 봐. 진짜 이유가 나왔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무시해서 화난 게 아니라 엄마 앞에서 위축되는 자신이 싫어서 방어적으로 나온 거였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엄마는 자신의 희생이 무시당한다고 느꼈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한다고 느꼈다. 둘 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거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다. 그냥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났을 뿐이었다. 엄마는 가난하지만 당당한 삶을 살아왔고 시어머니는 격식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자라왔다. 서로의 방식이 달랐을 뿐인데 그것을 무시로 받아들인 거였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다. 두 분께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려드려야 한다. 엄마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라 당당했던 것뿐이라는 걸. 시어머니는 엄마를 무시한 게 아니라 위축되어서 방어한 것뿐이라는 걸. 하지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두 분 다 자존심이 세서 직접 말하면 또 싸울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래도 이제 희망이 보인다.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도 있을 거다. 계획을 세웠다. 직접 만나게 하면 또 싸울 테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가짜 위기 상황이었다. 먼저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병원에 입원했어. 뭐? 왜? 어디가 아픈데? 엄마가 깜짝 놀란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어. 지금 어디야? 엄마가 지금 갈게. 성모병원. 시어머님한테는 말하지 마. 왜? 괜히 걱정하실까봐. 물론 거짓말이다. 나는 멀쩡하다. 30분 후 시어머니에게도 같은 전화를 한다. 어머님, 저 병원에 있어요. 어머, 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파서. 근데 저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 괜히 놀라실까봐요. 시어머니도 당연히 병원으로 오신다고 한다. 계획 1단계 성공. 이제 2단계다. 병원 로비에서 두 분이 마주치게 만들어야 한다. 엄마가 먼저 도착했다. 민정아, 어디가 아픈 거야? 엄마, 괜찮아. 그냥 체했나 봐. 체했다고? 그럼 왜 병원에?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민정아, 두 분이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 왜 여기에? 저도 민정이 때문에. 서로 당황한다. 민정아, 어머님께는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도 마찬가지로 들었는데요. 두 분이 나를 쳐다본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다. 죄송해요. 사실 저 아프지 않아요. 뭐? 두 분이 계속 싸우시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한다. 가운데 끼어서 정말 괴로웠어요. 두 분의 표정이 변한다. 민정아, 사실 두 분 다 서로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묻는다. 어머님도 저희 엄마를 무시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바라본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당해서 어른 체면이 서지 않으셔서 그런 거죠?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다. 너 어떡해? 그리고 엄마도 시어머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번엔 엄마를 본다. 그냥 30년 동안 고생한 게 무시당는 것 같아서 화가 나신 거죠? 엄마도 말을 잇지 못한다. 두 분 다 서로를 무시한 게 아니라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낀 거예요. 병원 로비에 침묵이 흐른다. 사실은 맞아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연다. 저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안사돈이 너무 당당하셔서. 저도요. 엄마도 말한다. 안사돈이 저를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본다.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른 노릇하려고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저도 그래요. 우리 민정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엄마의 목소리도 떨린다. 사실 안사돈 음식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요. 안사돈이 민정이를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아는데. 두 분이 점점 가까워진다.
안사돈.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엄마가 먼저 사과한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괜한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사과한다.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안아준다. 병원 로비에서 감동의 화해.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네, 그럴게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쉰다. 드디어 성공했다. 그런데 민정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네, 멀쩡해요. 이 애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분이 나를 걱정해준다. 괜찮아요. 이제 화해하셨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분이 나란히 걷는다. 안사돈, 다음에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언제든지요. 저도 반찬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믿기지 않지만 두 어머니는 이제 절친이 되었다. 오늘도 우리 집에서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다. 안사돈, 이 정도면 될까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양념 맛을 물어본다. 완벽해요. 이제 제대로 배우셨네요.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는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다. 한 달 전만 해도 서로 보기만 해도 화를 내시던 분들이 그런데 안사돈, 저번에 만든 반찬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거요? 연근조림이요. 정호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요? 쉬워요. 두 분이 자연스럽게 요리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하다. 민정아, 와서 같이 해봐. 시어머니가 나를 부른다. 저는 괜찮아요. 두 분이 하세요. 뭐하러 빼? 같이 하자. 엄마도 거든다. 셋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대화가 이어진다. 그런데 안사돈, 정호 어릴 때 정말 말썽쟁이였어요. 엄마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묻는다. 그렇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신나게 아들 자랑을 시작한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가족 같다. 안사돈, 저도 민정이 어릴 때 이야기 해드릴까요? 오, 좋아요.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김치를 다 담그고 난 후 셋이 함께 차를 마신다. 안사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말한다. 뭘요? 민정이를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딸 주셔서. 시어머니도 화답한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난다. 한 달 전만 해도 전쟁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다. 사진 찍을까요? 내가 제안한다. 좋은 생각이네. 셋이 함께 사진을 찍는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다.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다. 이 사진 인화해서 걸어놓자. 시어머니가 말한다. 저희 집에도 똑같은 걸로 하나 걸을게요. 엄마도 동의한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와서 깜짝 놀란다. 어머님들 왜 이렇게 친해지셨어요? 원래 친했어. 그냥 처음에 서로 오해했던 거야. 엄마가 대답한다. 맞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시어머니도 동의한다. 남편이 나를 쳐다본다. 당신이 뭔가 했구나? 그냥 좀 도움을 줬지. 고마워 정말. 남편이 내 손을 잡는다. 그날 밤 두 분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셨다. 30년 전 시집살이 이야기, 자녀 키우느라 고생한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말한다. 안사돈 정말 좋은 분이시네. 내가 오해했었어. 이제 정말 모든 게 해결됐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제안하셨다.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도 적극 동의하신다. 그럼 이번 주는 우리 집에서 할까요? 네, 좋아요. 이제 두 분은 정말 친구가 되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한 달 전만 해도 전쟁터 같았던 우리 집이 이제는 웃음이 가득하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온다. 오늘도 두 어머니가 오셔서 함께 저녁을 만들 예정이다. 정말 행복하다. 가족이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다. 사랑은 충분하지만
이해가 더해져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